한도연은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났다. 64년의 세월 중 40년을 이 시간에 깨어나 반죽을 치고 육수를 끓였다. 작은 분식집 도연이네는 그녀의 전부였다. 남편 병수가 집을 나간 지 벌써 25년. 그때 민재는 겨우 15, 수진은 13이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어린 수진이 매일 물었던 그 질문에 도연은 곧 올 거야 라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병수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도연은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가게를 지켰다. 김밥 한 줄, 떡볶이 한 그릇씩 팔아가며 아이들 학비를 마련했다. 이제 민재는 35살이 되어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고 수진도 33살의 직장인이 되었다. 도연은 가끔 생각한다. 이제 그만 쉬어도 되지 않을까? 관절은 아프고 눈은 침침해졌다. 하지만 이 가게가 없으면 자신은 누구인가? 그런 어느 날 구청 직원이 찾아왔다. 어머님, 이 건물 재개발 대상입니다. 6개월 후면 철거 예정이에요. 도연의 손이 떨렸다. 40년간 지켜온 터전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보상금은 얼마나 나와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략 2억 정도 예상됩니다. 구청 직원의 말에 도연은 깜짝 놀랐다. 평생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큰 돈이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막막함이 앞섰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도연은 그날 밤 민재와 수진을 불렀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가게 철거한대. 도연의 한마디에 두 남매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다. 보상금은 얼마나요?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2억 정도 나온대. 도연의 말에 민재와 수진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같은 피를 나눈 남매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그 돈의 의미는 달랐다. 민재는 생각했다. 엄마가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제라도 편히 쉬셨으면. 하지만 수진은 달랐다. 2억이면 내 전세자금 대출도 갚고 아직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균열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도연은 두 자식의 미묘한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그녀였기에 자식들의 마음을 읽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가게를 잃는 것도 서럽지만 가족이 갈라지는 것은 더 두렵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4시가 되어도 일어나지 않았다. 40년 만에 처음이었다. 일주일 후 민재가 아내 윤경과 함께 도연을 찾아왔다. 윤경은 결혼한 지 8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시어머니 앞에서는 어색했다. 특히 돈 이야기가 나올 때면 더욱 그랬다. 어머니, 보상금 받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연은 국그릇을 닦으며 대답했다. 모르겠다. 평생 이런 큰 돈 만져본 적이 없어서. 그러시다면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민재의 제안에 윤경이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관리라니, 어머니 돈인데 어머니가 직접 관리하시면 되죠.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민재는 당황했다. 집에서 미리 합의한 이야기와 다르게 나가는 윤경이 이해되지 않았다. 여보, 우리가 어머니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그렇지만 어머니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윤경의 속마음은 따로 있었다. 결혼 후 시어머니에게 늘 눈치를 봐왔던 그녀였다. 명절마다 음식 준비에 아이 돌봄에 도연의 간섭 아닌 간섭을 받아왔다. 이제 시어머니의 돈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스러웠다. 엄마,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진이 이때 나타났다. 퇴근길에 들른 것이었다. 수진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도연이 딸에게 물었다. 수진은 잠시 망설였다. 솔직히 말하면 그 돈의 일부는 자신에게도 필요했다. 전세보증금 때문에 받은 대출이 부담스러웠고 최근 승진 누락으로 스트레스도 많았다. 하지만 오빠 앞에서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다. 엄마가 결정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수진의 말에 민재가 답답해했다. 그게 아니라 엄마 혼자서는 이런 큰돈 관리하기 어려우실 텐데. 내가 바보야? 도연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다. 40년 동안 가게 운영하면서 돈 관리 못 해본 줄 알아?
분위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윤경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억이면 지유학원비도 몇 년은 낼 수 있을 텐데. 이 말이 도연의 귀에 들렸다. 손자 지유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줄 마음이 있었던 도연이지만 며느리의 말투가 마음에 걸렸다. 윤경 씨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수진이 끼어들었다. 엄마 돈을 왜 지유학원비로 써? 민재가 화를 냈다. 수진아, 내가 왜 끼어들어? 우리 가족 일인데. 나도 엄마 가족이야.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결혼했다고 가족이 아닌 줄 알아? 도연은 머리가 지끈거렸다. 이런 일로 자식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만해. 다들 그만. 도연이 소리쳤다. 그 순간 가게 안이 조용해졌다. 40년간 한 번도 자식들에게 소리 지른 적 없던 도연이었다. 모두가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다.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너희들 이러려고 내가 40년 고생했나? 그날 이후 도연의 분식집은 더욱 조용해졌다. 평소 자주 들르던 민재도, 퇴근길에 들르던 수진도 발걸음을 뜸했다. 도연은 혼자 가게를 지키며 복잡한 심경을 달랬다. 재개발, 통보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났다. 철거까지 5달 남았다. 다른 상인들은 벌써 이사 준비를 하거나 새로운 장소를 알아보고 있었다. 하지만 도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자식들과의 갈등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5학년인 손녀 지유가 혼자 가게에 나타났다. 할머니, 왜 요즘 우리 집에 안 오세요? 지유의 순진한 질문에 도연은 말문이 막혔다. 할머니가 바빠서 그래. 할머니, 엄마랑 아빠가 계속 싸워요. 할머니 이야기하면서요. 지유의 말에 도연의 가슴이 찔렸다. 아이까지 상처받게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 뭐라고 하던?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는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돈 관리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다고 하고, 아빠는 엄마가 할머니 돈만 생각한다고 해요. 그런데 할머니 돈이 뭐예요? 도연은 지유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10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한편 수진은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팀장 승진에서 탈락한 것도 서러운데 집에서까지 이런 일이 생기니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 동기 중에서 자신만 승진하지 못한 것도 창피하고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부담스러웠다. 엄마 보상금 중에 조금이라도. 수지는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한심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돈이 절실했다. 오빠는 이미 집도 샀고 안정적인 직장도 있지만 자신은 아직 전세살이의 불안정한 직장 생활이었다. 그날 저녁 수진이 도연을 찾아갔다. 엄마, 죄송해요. 지난번에 오빠랑 싸운 거. 도연은 딸을 보자 울컥했다. 아니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수진이 용기를 냈다. 그래, 저도 그 돈이 필요해요. 대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오빠가 관리한다고 하면 제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도연은 딸의 솔직함에 오히려 고마웠다. 수진아, 엄마가 몰라서 미안했다. 아니에요. 제가 엄마한테 말씀도 안 드리고.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런데 민재도 나름대로 엄마 걱정해서 그런 거야. 윤경이도 마찬가지고. 도연이 아들을 감쌌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가끔은 결혼한 오빠만 자식인 것 같아서 서운해요. 도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무의식 중에 아들에게 더 의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딸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수진아, 엄마가 생각해 볼게. 너희 둘 다 내 자식이니까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수진은 어머니의 말에 조금 안도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겁다. 가족끼리 돈 때문에 이렇게 예민해져야 하는 현실이 슬펐다.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늦게까지 가게에 앉아 있었다. 40년 전 이 자리에 처음 앉았을 때가 떠올랐다. 그때는 단지 생계를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제는 이곳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렸다. 이곳을 떠나면 자신은 누구일까? 재개발, 통보를 받은 지 2달이 지났다. 철거까지 넉 달 남았다.
도연은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보상금을 어떻게 할지, 철거 후 어디서 살지, 모든 것이 막막했다. 그런 와중에 민재가 윤경 없이 혼자 찾아왔다. 엄마, 윤경이가 좀 예민해졌어요. 지유 교육비며 생활비며 스트레스가 많아서. 민재는 변명하듯 말했다. 그래도 내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니? 도연이 서운함을 표했다. 엄마, 윤경이도 나름대로 힘들어해요. 시어머니 눈치 보는 것도 쉽지 않고. 도연은 며느리의 입장도 이해했다. 하지만 40년간 혼자 아이들을 키운 자신의 서러움도 있었다. 민재야, 엄마가 윤경이한테 그렇게 어려운 시어머니였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민재는 말을 흐렸다. 사실 윤경은 평소에도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간섭이 심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도연 입장에서는 손자를 사랑하는 할머니의 마음일 뿐이었다. 엄마, 그냥 이번 기회에 저희 근처로 이사 오시는 건 어떨까요? 지유도 할머니를 자주 볼 수 있고. 민재의 제안에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너희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 도연의 단호한 말에 민재는 당황했다. 엄마, 그게 무슨... 민재야, 엄마도 내 인생이 있어. 40년 동안 너희만 생각하고 살았잖아. 민재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걱정이 됐다. 64세의 어머니가 혼자 살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었다.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건강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다. 그때 수진이 들어왔다. 오빠, 여기 있었구나. 수진아, 너도 엄마 좀 설득해봐. 혼자 사시겠다고 하시네. 수진은 오빠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오빠 말이 맞아요. 2억이라는 돈은. 너희들은 왜 그렇게 엄마를 믿지 못하니? 도연이 화를 냈다. 40년 동안 가게 운영하면서 돈 관리 못 해봤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라 엄마, 요즘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서.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엄마 혼자서는 외로우실 텐데. 도연은 자식들의 걱정을 이해했다. 하지만 동시에 답답했다. 자신을 무능한 노인 취급하는 것 같아서 서운했다. 너희들 걱정은 고맙지만 엄마도 생각이 있어.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민재가 물었다. 도연은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다. 아직. 사실 도연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혼자 살 자신은 있지만 그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는 막막했다. 엄마, 일단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수진이 말했다. 철거까지 시간도 있고 4개월밖에 안 남았어. 도연이 한숨을 쉬었다. 그날 저녁 혼자 남겨진 도연은 가게 안을 둘러봤다. 낡은 테이블과 의자들, 기름때가 낀 벽면, 4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었다. 이곳을 떠나는 것도 서럽지만 가족이 갈라지는 것은 더 견딜 수 없었다. 도연은 그날 밤 늦게까지 과거를 회상했다. 남편이 떠난 후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버텨낸 시절. 아이들이 대학 갈 때까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시절.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가게에서 시작되었다. 재개발, 통보를 받은 지 석 달이 지났다. 철거까지 3달 남았다. 주변 상가들은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다. 도연의 분식집만 홀로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25년 전 집을 떠난 남편 병수였다. 도연은 처음에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은 늙었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 도연아. 병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도연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25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남자였다. 무슨 일로 왔어? 도연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섞이지 않았다. 재개발 소식 들었어. 보상금도 꽤 나온다던데. 병수의 말에 도연은 어이가 없었다. 25년 만에 나타나서 돈 이야기부터 꺼내다니.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야? 내가 이 가게 차리는데 도움 준 거 기억나지? 내 명의로 된 것도 있고. 병수가 뻔뻔하게 말했다. 도연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당신이 뭘 도와줬다고? 40년 동안 내가 혼자 다 했어.
그때 민재와 수진이 동시에 나타났다. 아버지의 모습을 본 두 남매는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야, 수진아, 많이 컸네. 병수가 웃으며 말했다.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어요? 수진이 차갑게 물었다. 아버지가 무슨 면목으로 여기 와서. 수진아,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민재가 제지했다. 오빠는 또 그래. 2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뭔데? 수진이 울분을 터뜨렸다. 그래도 아버지잖아. 민재의 말에 수진은 더욱 화를 냈다. 도연은 또다시 가족이 갈라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이번에는 병수 때문이었다. 당신 나가. 도연이 병수에게 소리쳤다. 도연아, 그래도 우리 법적으로는 아직. 법적으로? 도연이 비웃었다. 25년 동안 생활비 한 푼 보내지 않고 이제 와서 법 타령에. 병수는 할 말이 없었다. 실제로 그는 다른 여자와 살면서 새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그때 지유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할머니, 저 할아버지 누구예요? 지유의 순진한 질문에 모든 어른들이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지유야, 저기 가서 숙제해. 윤경이 딸을 피하게 했다. 하지만 지유는 궁금한 듯 자꾸 뒤돌아봤다. 할머니가 우는 이유가 그 할아버지 때문이에요. 지유의 한마디에 모두가 멈췄다.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25년 전의 상처가 다시 되살아났다. 하지만 더 큰 상처는 지금 가족이 또다시 갈라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지유가 도연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가 우리를 키워주셨으니까 할머니가 더 소중해요. 10살 아이의 순수한 말에 모든 어른들이 부끄러웠다. 병수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갔다. 하지만 그가 남기고 간 상처는 컸다. 도연은 그날 밤 40년 전을 회상했다. 젊은 시절 사랑했던 남자, 함께 꿈꿨던 미래.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미 끝난 일이었다. 며칠 후 도연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보상금은 민재와 수진에게 반반씩 나누어 주되 자신은 작은 원룸을 얻어 독립하기로 했다. 엄마, 그래도 우리 근처로. 민재가 걱정했지만 도연의 결심은 확고했다. 엄마도 내 인생이 있어. 너희는 너희 가정을 잘 꾸려가고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살아볼게. 도연의 말에 수진이 눈물을 흘렸다. 엄마, 외롭지 않으세요? 40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뭘. 도연이 웃으며 말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는 것 같아. 철거일이 다가왔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가게를 정리했다. 40년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박스에 담으면서 그녀는 새로운 인생을 준비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그냥 한도연으로 살아가기로 했다. 마지막 날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저녁을 먹었다. 지유가 말했다. 할머니, 새 집에서도 김밥 만들어주세요. 그럼 할머니가 제일 잘 만드는 거니까. 도연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날 밤 도연은 마지막으로 가게에서 잤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마지막 반죽을 치면서 그녀는 과거와 작별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